다음은 유튜브로 가겠습니다. 베네치아님께서 대한전선 문의 주셨습니다. 1,465원에 10%입니다. 오늘은 빠졌는데요. 얼마 전 실적도 잘 나왔었습니다. 김민준 전문가님, 대한전선 지금 핵심 포인트가 뭔가요? 네, 뭐 좀 요즘 어려운 종목 상담들이 좀 많네요. 이제 MMN의 합병설이 좀 있는데 일단 이 분은 아니신 것 같고 제가 이거 한번 설명을 해드린 것 같거든요. 네. 스트레칭 시간에도 해드린 것 같은데 네. 이 주가가 일단 비쌉니다. 무지하게 좀 비싸고 거의 이제 속칭 조금 죽었다 살아난 기업이라고 좀 지칭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죽었다 살아난 기업이 정상화가 좀 됐는데 일단 MMA 합병설이 있으면 아주 강력한 호재성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.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지금 이제 대상 기업으로 뽑히는 게 LS거든요. 결국은 전선 쪽이니까 LS가 인수를 할 것이다.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, 뭐 LS가 인수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. 시장에 나와 있는 건 설이 이런 쪽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대한전선 같은 경우가 뭐 역시나 해적 케이블 이야기가 좀 모락모락 나오는.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 뭐 CS 윈드도 있지만 해상풍력 쪽에서 1위 기업 오스테드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. 인천 쪽에 뭐 덕천도인가 네. 섬 이름입니다. 그쪽에 이제 해적 케이블을 설치하겠다, 해상풍력 발전 시설을 짓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한전선 이야기가 또 나왔었거든요. 실질적으로 대한전선이 수급 계약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 부분도. 공시로 아직 나온 건 없고. 네, 그렇죠. 뭐 공시사항 열어봐도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공시사항 최근에 나온 거는 영국 런던하고 한 거밖에 없습니다. 영국 런던에 7월 달에 했던 거거든요. 그것도 공급 계약이 2027년까지예요. 상당히 길죠, 기간이. 그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. 이거 뭐 공시사항에 다 나오니 920억 정도거든요. 네. 그러면 뭐 7년이니까 언뜻 나눠도 한 130억 정도 연당 뭐 이 정도인데 네. 뭐 이 회사가 일단 주가는 너무 비싸고요. 그건 반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 올해 그래도 이제 2분기 때 실적이 좀 나왔는데 글쎄요 이런 회사는 당연히 재무는 안 좋겠죠. 부채 비율이 일명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00 이하, 유보율은 100 이상 이렇게 좀 단편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을 때 재무가 그래도 괜찮다고 보는 쪽이거든요. 물론 일괄적으로 부채 비율이 100이냐 LG화학 이런 데 100대도 문제가 없죠. 이 회사는 좀 얘기가 틀리다는 거죠. 근데 시청자님 단가를 보니까 지금 1,460원에 비중 10%. 비중은 일단 문제가 없으신 것 같아요. 그렇죠? 추가 매수는 좀 할 수 있는 여력. 오늘 지수가 하방 압력이 있었는데도 60일선 이동평균선 어떤 아래 꼬리는 좀 달렸어요. 네. 추세가 아직 죽지는 않는 모습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뭐 합병 인수 모멘텀이라든지 뭐 해상풍력 어떤 모멘텀을 갖고 사신 것 같지는 않거든요. 지금 좀 기술적인 어떤 트레이딩 관점을 의존하시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인 노하우는 다들 틀리거든요. 일반 뭐 트레이더도 틀리고 고수분들도 틀리고 전문가들마다 다 틀린데 네. 반등이 나와줄 시기는 좀 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. 이제 물론 추세가 나올 때 기술적으로 안 나와도 못 가느냐 그건 아닙니다. 또 갈 수는 있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는 거죠. 네. 지금 추세가 이번에 이렇게 하방으로 내려오면 안 되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럴 때 그래서 단타를 하실 때 모든 시장의 지수 상황, 시황 상황, 뭐 해외 또 FOMC 상황 뭐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시점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안 될 것 같으면 조금 빨리 빠져나와 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은 일단 비중이 적절해서 제가 추가 매수 의견을 좀 드리는데 네. 이건 손절을 좀 채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장기 보유에서는 뭐 LS가 인수를 한다면 대박이 터질 것 같은데 네.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시장에 나오지 않는 그리고 알고 있지 못하는 정보를 제가 시청자님들에게 전달 드리는 건 옳지 못하는 행동 같고요.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. 그 부분에. 혹시 LS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새 주인이 나온다면 하는 그 기대만으로도 주가가 좀 꿈틀꿈틀하기도 하잖아요. 이런 모멘텀 자체에 대한 베팅은 너무 위험하다고 보세요? 아니죠. 뭐 실질적으로 인수만 된다면 가능합니다. 이번에 뭐 현대중공업인가요? 현도건설기계, 건설기계랑 건설기계 두산 거랑. 처음에 계속 부정했지 않습니까? 근데 결국은 가져갔어요. 결국은 가져갔는데 글쎄요 이렇게 정확한 실체가 밝혀지지 않는 그냥 어떤 좀 두루뭉실한 모멘텀으로는 글쎄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네. 주가 하방 압력에 시달리기가 좀 쉬울 것 같아서 저는 손절이 더 타당하다고 보는 쪽이고요. 예. 추가 매수를 일단 내일 좀 흘러내리게 되면 내일 제가 봐서 내일도 좀 빠질 것 같습니다. 내일 흘러내리게 되면 1,200원에서 추가 매수 5% 정도를 드리고요. 원래는 손절을 제 개인적으로는 1,150원 정도에 채워야 될 것 같은데 네. 내일 정도 음봉을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반등이 목요일 정도 나와야 된다는 소리거든요.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손절가 1,100원 그리고 내일 1,200원 때 5% 매수 반등 시에 1,600원의 전량 매도 그리고 추가하는 5%는 본전에서
추가 매수 물량은 또 탈출.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 일단 M&A 기대감은 차치하더라도 일단 단기적인 전략으로 좀 집중해서 말씀드린 거예요. 1,200원대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하고 본전에서 5%는 일단 팔고 1,600원까지 끌고 가서 전략 매도하는 전략입니다. 손절 라인도 1,100원으로 리스크 관리 가격 라인 제시됐으니까 이것도 꼭 참고해 보세요. 베네치아님의 대한전선이었습니다.